녹화를 다 끝냈는데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뒷부분이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 있는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수소는 성공했지만 헬륨부터는 매우 복잡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저거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는데, 수소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수소의 형태를 알 수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소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이론적으로 계산해낸 어떤 결과가 수소 원자를 활용한 어떤 실험적인 결과와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죠.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수학적 모델은 만들 수 없지만 실험적으로 그것은 결과는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학 문제를 풀어서 어떤 답을 찾을 건데 우리는 그 수학적인 방법 말고도 답을 찾는 방법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활용해서 수소의 에너지 준위를 설명할 수 있듯이 이 헬륨과 관련된 스펙트럼 선을 연구하게 되면 이제 헬륨에 대한 구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가능한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소 원자 모형을 좀 다시 이야기하면 수소 원자 모형은 중앙에 플러스인 핵이 존재하고요. 이 핵 주변으로 이런 전자의 궤도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안쪽 궤도부터 n이 1인 궤도, n이 2인 궤도, n이 3인 궤도 이런 식으로 궤도가 존재할 거고요. 각각의 궤도 사이에서 궤도 중에 어딘가에는 전자가 존재할 겁니다. 어딘가에는 우리는 특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자가 어딘가에는 존재할 수 있고 이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때 전자가 바깥쪽 궤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만 전자가 안쪽 궤도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한 것이 바로 그 원자들로부터 나오는 스펙트럼 선의 연구였었죠. 근데 이 모양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까다로우니까 이제 이 형태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좀 표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표기를 할 건데 이 각각의 궤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이 됐었어요. 에너지가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가 결정이 됐었으니 이렇게 그 실제 모양으로 보지 말고 그냥 궤도가 지녀야 되는 에너지에 대한 값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에너지에 대한 값. 자, 그렇게 되면 각각의 궤도별로 가져야 될 에너지가 있는데 n이 1이면 숫자가 가장 작을 거고요. n은 1, 2, 3, 4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가장 작은 녀석이겠죠.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n이 1일 때를 보면 마이너스 13.6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n을 2를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요. 4로 나누면 3.4인데 원래는 한 여기쯤 그려야 되는데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에너지는 마이너스 3.4를 가질 거고 이때 궤도는 n이 두 번째 궤도. 자, 그리고 n이 3이 들어가면 9가 들어갈 거고요. 9일 때는 9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51 정도 나올 겁니다. 3일 때. 그리고 n이 4가 되면 마이너스 0.85 정도 가질 거고요. 이게 n이 4인 녀석입니다. 그러면 갈수록 에너지 간격이 줄어들면서 이런 선들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양자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앤트맨 굉장히 유명해진 영역이죠. 자, 이때 궤도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니까 이 각각의 선이 궤도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번 궤도에 전자가 존재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갔던 전자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때 떨어질 때에는 이 에너지 차이만큼 빛으로 다시 방출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값들을 실제로 측정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로 스펙트럼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스펙트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동일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스펙트럼 연구를 하면 이런 에너지 준위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에너지 준위 자체가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가 어떠한 형태의 궤도에서 돌아야 되는지를 표현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 선을 이용하면 이런 녀석들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한 어떤 모델을 세울 수는 없지만 수학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에너지의 형태를 나타내주는 것,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하면 사실 오늘 한 내용도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픈 내용이었죠. 중간에 뭐 긴 수학적인 식도 들어가고 어려웠던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를 조금 더 다양화 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에너지 준위를 이용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적인 성질이라고 하면 그때 두 가지 배웠을 겁니다.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 우리는 도체, 절연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3의 상태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에너지 준위 가지고 설명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양대역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진행할 거예요. 흥미로운 얘기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그 보호원자 모형을 이야기하면서 보호원자 모형에서 나오는 허황된 얘기들,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들을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좀 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